그다음에 이제 각 들어있는 평판 막질들을 좀 알아볼게요. 평판 증착 막질들. 대표적으로 나이트라이드가 있습니다. 나이트라이드. 보시게 되면 뭐로 써 있냐? 첫 번째로는 유전율이 4인 옥사이드에 비해서 뭐 밀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전자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유전율이 7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뒤쪽에 뭐 왜 그런지는 소자설마다 말씀드릴 거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뭐에 써 있다? 2가인 O에 비해 3가인 N이 결합 밀도가 높아서 베리어에 적합하다. 바로 이 베리어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에 쓰이냐? 바로 보시면 엣지 베리어, 디퓨전 베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트라이드가 실제 공정을 만들 때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엣지를 할 때, 대부분 엣지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시면 이 타임 엣지, 맞으면 이 엣지 할 때 60초 엣지 해주세요라고 하는 타임 엣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게 뭐냐면 EPD라고 해서 엔드 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엣지를 60초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때로는 60초 하다가 여기가 에러 나가지고 엣지가 덜 될 수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걸 놔도 푼이라고 그래요. 엣지가 안 됐어. 그럼 스펙 이거는 이제 디펙이 크게 다량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엣지하느냐? 60% 하지 말고 얘네가 엣지할 때 여기 엣지가 옥사이드에 있었어.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뭘 깔았냐? 얇은 막집을 해가지고 여기 나이트라이드를 까는데 딱 뭐냐면 스타퍼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막집을 깔아줬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 엣지가 쭉 되겠죠? 쭉 됩니다. 쭉 되다가 여기도 뭐 버티고 있고 깎입니다. 근데 여기 얘가 이제 엣지하다가 SiO2가 있고 CF4가 엣지하잖아요. 그럼 얘가 SiF4가 나와서 날아가고 뭐 CO2 등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나이트라이드를 만나요. 그러면은 나이트라이드를 만나게 되면 CF4가 돼가지고 얘도 동일하게 SiF4 나오긴 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죠? 얘가 바로 여기 보시면 NC라고 하는 니트릴기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만들었습니다. 맞으면은 옥사이드가 했을 때 나오지 않은 물질이 나왔죠. 요거를 감식하는 장치가 있어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OES라고 해요. 네, 옵티컬리 에미션 가스를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나오는 방출 가스 있죠. 이 방출 가스를 먼지 알아내는 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에미션 가스라고 하는 것들을 봐서 그때 NC가 나오죠? 그럼 H를 딱 멈춥니다. 그러면은 조금 깎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날아가긴 하겠지만 얘네 H를 멈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H를 멈춰주는 배리어로서 스타퍼 나이트라이드가 많이 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나왔던 우리가 STS, STL, 쉘로 텐션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줄 때 이렇게 실리콘이 있고 여기다 옥사이드를 한 다음에 여기다 요만큼 여기가 바로 STA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걸 할 때 패턴 할 때 만들 때는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스크 나이트라이드를 많이 발라요. 왜냐면 얘가 이제 CMP를 합니다. CMP라는 웨이프를 뒤집어서 깎는 거죠. 깎아요. 깎다가 보면은 만약에 얘가 없었어. 없었으면은 얘가 바로 실리콘 웨이퍼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쭉 H하다 보면 딱 멈추려고 치면은 얘가 폴리실리콘이 닫히죠. 여기 얘가 닫힌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막아주기 위해서 위에 나이트라이드를 딱 발라줍니다. 그러면 엣지를 쭉 하다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지금 요만큼이 옥사이드잖아요. 옥사이드가 쭉 엣지를 진행하다가 나이트라이드를 만나면 엣지를 딱 끊어요. 네, 이것도 CMP도 동일하게 나이트라이드를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EPD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OES라고 하는 장치 같은 게 없어요. 얘는 액체로 쭉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다가 빛을 쏘요. 네, 옥사이드가 빛을 만날 때 반사하는 각도하고 R의 값을 넣는다. 그다음에 얘가
나이트라이드가 나올 때 반사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옵티컬리 해가지고 나이트라이드가 딱 끊길 때 나이트라이드를 감지해가지고 얘네가 엣지를 끊습니다. 어쨌든 얘네가 쓰여진 것보다 바로 엣지 베리어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지만 이 디퓨전 베리어라고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뭐냐면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여기 써있지만 뭐 패시비전 나이트라이드라고 해서 아까 지금 저기 아이솔레이션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다이하고 다이 사이의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이죠 다이 이 사이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거 막아주는 형태의 패시비전 나이트라이드라고 저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버퍼 쪽 정도나 그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쓰여지는 거 전체적으로 이 막질 전체가 나가지 말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패시베이션 나이트라이드라는 것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게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평면에 쓰여지는 막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었죠. 이게 뭐였냐? 우리가 여기 실리콘 있었고 카보나드 마스크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가 SiON 있었고 여기가 카본이었죠. 얘기했던 듀얼 하드 마스크 엣지. 요거에 쓰였던 막질이 두 가지 막질이 CVD의 매출을 굉장히 높였던 공정 막질이어서 CVD 쪽 관심 많으시거나 국내 회사 있죠. 여기 특히 뭐 테스나 어플라이드 뭐 이쪽에는 워닝 IPS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하드 마스크의 CVD 공정상으로서의 막질의 개발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포토 엣지랑 같이 생각해가지고 고민할 바가 있어요. 번째로는 이 카본 하드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암홀스, 다결정의 카본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비정질 이런 것들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아모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폴리 계통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에피특시 계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디퓨저들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떤 비정질의 카본 레이어에서 ACL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런 프로펜 가스 같은 거에다가 아르곤이나 헬륨 등을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결합시켜줘요. 플라즈마 결합. 얘네들이 카본 막질들이 막 엉켜서 겨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정 온도에 따라서 뭐 이거를 고온 ACL과 저온 ACL 나타내는데 이걸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요거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 고온이 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얘네는 뭐가 좋냐면 바로 엣지의 내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엣지 레이트가 줄어들어요. 말하자면 단단한 막질이 되겠죠. 네, 뭐 이게 그 카본 결합이 고온에 있으면 에너지원이 있어가지고 막질이 좀 단단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뭐가 있는 게 중요하냐 보시면 여러분들 처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ACL이 없을 때가 상상해 보시면 이 PR이라고 하는 게 있죠. PR이 있게 있고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 퍼토할 때 뭐가 중요하냐? 소위 얘기해서 오버레이 뭐냐? 얘네가 칩이 이렇게 있는데 칩이 있고 여기에 중간중간 뭐가 있다? 바로 얼라인 키가 있다. 이 얼라인 키가 다이가 샷을 찍을 때 딱 보고 나서 다이가 이렇게 있으면 다이의 얼라인 이게 포토 마스크죠. 포토 마스크가 있고 포토 마스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랑 얼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포토의 위치를 잡는다고 했죠.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버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을 했을 때 통상적 가시광선 360도 정도 잡죠. 그냥 수은등이니까요. 요 영역을 봤을 때 얘네가 여기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인식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오버레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오버레이가 되는데 근데 얘네가 무슨 일이 생기냐 PR은 기본적으로 가시광선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요? 카본이 들어가죠. 카본이 들어가면 여기가 시꺼매져요. 시꺼매서 어떤 값 이상이 되게 되면 얼라인 키가 안 보입니다. 오버레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눈 뜨고 포토 찍은 거 마찬가지죠.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ACL 막질이 카본이니까 얘네가 불투명해요. 예, 검은색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거를 봐야 될 지표가 뭐냐? 바로 투과율이라고 하는 거를 꼭 봐야 됩니다. 얼만큼 애가 가시광선의 오버레이 영역을 투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얘 막지를 진행할 때 이 투과율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딱 보기에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혹은 카본 함량이 높을수록 얘네들이 에치레이트는 줄어들 텐데 투과율은 증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증가된다는 게 더 잘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공정에 저온 공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투과율이 내려가는데 얘가 에치레이트는 좀 늘어나죠. 이런 형태의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얼라인 키라고 하는 걸 보일 때 지금의 80나노 이상의 듀오라드 마스크 배치를 썼을 때 뭔다? 이런 하드 마스크 물질의 투과율 정도를 꼭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여기 AC에 되게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ARL, 안티 리플렉티브 레이어라고 돼 있거나 코팅이라고 얘기하는 거. 얘보다 바로 반사를 봐야죠. 반사. 뭘 반사하면 난반사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막지 들어와서 확 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얘네도 뭘 보면 바로 반사도라고 하는 N 값을 봅니다. 딴 말로 RI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사도 값을 봐야 돼요. 네, 요게 왜 그런다? 그러게 포토가 와가지고 포토가 얘를 투과해가지고 누른 다음에 낯이 나가는 건데 이 반사 방지막에 혹시라도 난반사 요인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 이제 스펙 아웃이 된 거기 때문에 얘도 반사도라고 하는 걸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CL과 ARL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투과율과 그 다음에 반사도라고 하는 걸 같이 봐가지고 공정을 만들어낸다. 라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네는 ACL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엣지를 쭉 해가지고 결국 뭐가 있는 거죠? 얘가 얘 얘라고 하는 서브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의 엣지 레이트하고 남아 있는 ACL이라고 하는 소위 하드 마스크 엣지 레이트가 얘가 월등히 얘가 많이 깎아줘야 얘가 소위 선택비가 좋아지겠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 이제 얘네들이 워낙에 패턴이 깊어지고 좁아지다 보니까 이 기존의 ACL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얘네가 왜 안 된다? 가장 깊이의 중요보다 얘네가 이렇게 하이스페드 레이시 패터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깊이, 이런 것들이 너무 깊어지면서 깊어지는 엣지를 닿으려고 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엣지를 버텨야 하잖아요. 요 엣지를 버틸 만한 형태의 여기에 선택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막 내가지고 지금은 소위 CBD 막지는 이 하드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은 더 소위 엣지의 내성이 강해지고 나머지 특성도 좋아지는 형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에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 보론이라고 하는 걸 추가하게 되면요. 얘네가 굉장히 딱 보시면 어떤 논문인데 기존의 ACL 대비해서 보론 도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많이 안 쓰고요. 대표적으로 뭘 많이 쓰냐 여러분 보시면 여기 결론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가 뭔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브스트레이트가 뭐 옥사이드 계열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가 나머지 게 있는데 여기를 뭘 많이 쓰냐면요. 메탈 마스크를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뭘 많이 쓰냐 여기를 타이 옥사이드 뭐 타이 나이트라이드 이런 것들 마스크를 써버립니다. 이 카본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께 하는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부터 얘를 써버리지 왜 얘네가 여기에 ACL 같은 걸 썼을까요? 카본을 왜 썼을까요? 기존부터 워낙에 선택비가 좋은 메탈 마스크를 쓰면 되지 왜 얘를 썼을까요? 자, 여러분께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런 형태의 에찬트가 서브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ACL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딴 쪽은 지금 뭐 좁아져가지고 뭐한데 얘가 바로 타의 옥사이드가 남아있겠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왜 처음부터 얘를 안 쓰고 얘를 쓰려고 했을까요? 네, 오늘의 오후 두 번째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 후속 공정. 예, 이승민님 정확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얘를 하게 되면은 얘가 깎아야 되면은
이렇게 H가 되기는 됐는데 여기는 ACL 남죠. ACL. 여기 뭐가 남아요? 네, 타이 옥사이드 남아요. 근데 ACL은 뭐가 좋죠? 바로 애싱하고 스트립으로 날리면 끝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소위 이후 후속 공정이 간단해요. 그런데 얘는 애매하죠. 얘 뭘로 날리지? 이렇죠. 네. 얘 뭐로 날게요, 지금요? 요거. 지금 얘는요, 그냥 외수로 납니다, 외수로. 네. 그러니까 외세 에치언트를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애시 왜 그러면 외수성 맞겠네 하겠지 왜 안 그랬을까요? 얘 외시 얘뿐만 아니라 아래 막질까지 병이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개선해가지고 지금은 타이 옥사이드를 하드 마스크를 날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메탈 하드 마스크를 꽤 씁니다. 네, 왜 가장 큰 것보다 미세화가 돼서 패턴이 어려워졌다. 선택비가 더 높은 걸 필요한데 기존에 카본에다가 뭐 도핑 같은 거 진행하다가 지금은 메탈 하드 마스크를 더 쓰는 편입니다. 그거의 근본은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엣지 내성이죠. 웨이트 내성의 근본이 뭐죠? 말씀드린 대로 본딩 에너지. 그러니까 이 아모스 카본, 이 카본 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본딩 에너지보다 이 타이 옥사이드 결이나 타이 나이트레처럼 이렇게 금속의 결연체 결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힘이 세죠. 네, 결합 에너지가 본딩 에너지 세기 때문에 얘네가 H에 강한 것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탈 옥시데이션, 메탈 아이트레이션 이런 것들의 막질들이 더 하드 마스크로 요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애치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의 마스크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게 현재 하드 마스크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계필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필 쪽은 결국에는 스택업이 높아지는 막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 부분, 요 부분이 같이 쭉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 뭐 CBD만 하는 게 아니라 CBD 메탈이나 디퓨전 쪽에 관련되어진 이런 일반적인 상황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스택업을 할 때요, 요 길이를 재요. 어떻게 재냐? 웨이퍼를 해서 스크랩합니다. 스크랩해가지고 여기를 센터, 그다음에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를 시료를 측정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버티컬 셈이라고 얘기하죠. 시료를 그래서 파기검사를 딱 잘라서 요거를 가지고 확대합니다. 확대하게 되면은 요 모양이 나와요. 실제로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잽니다. 혹은 아주 발달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템이죠, 템. 네, 템. 템은 소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돼 있는 거 소자 하나를 아주 집중적으로 봐서 실제 그 사이즈를 재는 것도 있죠. 근데 주로 반도체에서 지금 V셈 쪽은 이제 좀 줄긴 했지만 주로 템이나 V셈 같은 걸 통해서 소자나 ALD 공정이나 같은 막질, 스택 커버리지 여부 같은 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였던 그 계필 마트를 써볼게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던 게 BPSG라고 해서 뭐 제가 많이 안 쓴다고 얘기했지만 꽤 쓰였었는데 왜 그러냐? 얘는 여기 보시면 옥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B하고 P라고 하는 소스를 쭉 넣습니다. 그러면 이 막질 자체에 옥사이드도 있지만 BP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바로 열 처리라고 하는 어닐링, 디퓨전 장비에서 진행해주게 되면요, 얘네가 여기서 B하고 P가 빠져나가면서 특이하게 여기 있는 보이드라고 하는 불량을 없애서 채워버려요.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진행했던 게 우리가 BPSG라고 해서 이거는 30나노 때까지 잘 쓰였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 의 단점은 뭐냐면 열 처리의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좀 괜찮다고 본다면 어떤 문제냐?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얘의 B나 P가 잘 나가가지고 여기 있는 계피라는 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죠. 물질은 다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이 B나 P가 바로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 쪽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트랜지스터 성능이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됐죠. 그런 문제 때문에 BPC 많이 안 쓰고 지금 이거 대부분 뭐라고 바뀌냐면 바로 ALD 쪽으로 대부분 변환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CVD 공정에서 하이데스티 플라즈마라고 해서 계필이 아주 잘 됐던 공정. 업계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CVD 공정 장비가 있고 이거가 이제 ALD로 전환이 되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CVD 원래 이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굉장히 절대적 강자였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어플라이드가 ALD 쪽으로 전환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ALD가 어쨌든 반응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주요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ALD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랜 리서치나 뭐 ASM 이런 회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결국에 에, 뒤늦게 해서 어플라이드가 하고 있긴 한데 왜 그랬냐? 어플라이드가 그동안 이 CVD라고 해서 공정 생산성도 좋은데 계필도 잘 되던 막질을 갖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그게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해서 지나갈게요. 왜 하이 덴시티냐? 여러분 함께 보시면 이게 잠깐 제가 CBD 매없이 공정 진행할 때 PECBD가 효율이 5%에서 8%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요거에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 챔버 구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CCP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커플드 캐패서빌리티 그러니까 캐패시티처럼 이렇게 층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커플드 양쪽으로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여기 쪽으로 해서 캐패시턴스처럼 한쪽 방향으로 해서 플라즈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CCP라고 하는 게 있고 ICP 뭐 더 이상 딴 것도 있습니다. 뭐 ECR 이런 것도 있지만 참고하고 이 ICP는 뭐냐면은 얘네가 플라즈마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바로 유도전류 인덕티브가 만들어져요. 네. 얘네가 이게 코일 그러면 인덕티브 만들어 이렇게 얘네가 되면서 얘네보다는 유니포머티가 이게 도넛 모양이니까 이렇게 돼서 유니포머티가 좋진 않지만 그러니까 유니포머티는 떨어져요. 그런데 뭐죠? 얘네가 이렇게 유도전류로 해서 반복적으로 되니까 얘네 플라즈마 밀도가 좋아요. 네, 이걸 우리가 ICP라고 합니다. 인덕티브라고 해서 그래서 유도 전류로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플라즈마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특히 에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밀도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밀도가 좋아서 플라즈마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고밀도 쓴다. 그럼 대부분 이 인덕티브 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ISP 쪽 챔버, 그 챔버의 컨셉입니다. 플라즈마 만들어줄 때 여기는 유니포머티는 좋지만보다 소위 얘기해서 플라즈마 밀도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으로 보면 유니폼을 따지지 않을 때 얘는 통상적으로 같은 압력일 때 보통 5% 반응한다고 얘기하고 얘는 보통 8% 정도 반응한다고 얘기합니다. 플라즈마 효율이 좋으니까. 네, 근데 보면 안 좋은 유니폼은 어떻게 했냐? 유니폼은 하드웨어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쪽 보면 HDP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저기 소위 저기 애처 중에서도 유니폼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가스 라인이 여기 이쪽에 여기는 샤워헤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돔 모양으로 돼 있어.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옆에서 쏴줘요. 이렇게 옆에서 돔에서 이렇게 주사선이 있어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쏴줘요. 옆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걸 통해서 유니폼들을 극복을 합니다. ISP 챔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네가 왜 또 특이 왜 중요하냐? 그 하이데스트 플라즈마는 지금 ICP 챔버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얘네가 여러분 CCP라고 하는 거에서 얘네 공정 진행하려고 하면 오토로가 필요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네가 ICP를 하게 되면은 얘가 오토로만큼 없더라도 공정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 얘가 효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곧 얘기하는 하이 덴시티라고 하는 거 뭐냐면 얘가 저압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저압. 네. 그러면 얘가 원래가 반도체 CVD 공정 같은 경우가 보통 고진공이어서 한 5토르 정도 됐는데 증차 속도를 늦춘다고 하는 가정하에 얘네가 거의 1토르나 0.8토르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플라즈마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뜨리냐? 왜냐? 얘네 챔버의 반응기가 보시게 되면은 대포하고 엣지하고 대포 같이 일어나는 게 있죠. 한 챔버에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실리콘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바로 대포지션을 해요. 그럼 얘가 증착되다가 이렇게 되면 이만큼 되면서 얘가 가져주려고 보이드 나오고 그러죠? 그럼 얘가 이걸 끄고 같은 챔버에서 얘네가 압력이 800mg니까 얘네가 압력이 낮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민풀패스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액초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챔버에서 낮은 압력이라고 한다면 대포도 되고 엣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포, 엣지, 대포를 같이 하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DED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가 패턴도 좁아졌어요. 하이어스펠 렉스 만들어졌죠. 그럼 얘가 또 더 나눠요. DEDED. 네. 네, 제 옆에 선배가 이거 ED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얘네가 D56부터는 더 이상 계필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네, 이렇게.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것보다 고밀도라고 하는 거에 ISP, CSP 같은 건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대포 H 한 챔버에서 증착과 식각을 반복해서 사이클릭하게 한꺼번에 진행이 됐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개피를 했던 공정이 있었고, 이게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플라즈마 매엽식 반응의 개필 공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이게 N 번까지 있었어요. 네, 이런 게 진행하는데, 요거를 진행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인시추 정도를 말씀 좀 드릴게요. 인시추는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로드 포트. 예, 그다음에 그 저희가 기억하실 EFEM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 여기에 로드라고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돼서 트랜스퍼 모듈이 있고, 여기 챔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시추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밖에 공기랑 안 섞여야 돼요. 여기 뭐죠? 이게 ATM이죠. 네, 여기가 상압이죠. 여기는 진공이잖아요. 상압과 진공일 때 진공에만 계속 있고 상압으로 안 나와야 돼요. 왜냐면 상압으로 나오면 웨이퍼 표면에 산소 같은 것들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뭐죠? 품질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공정 속도도 느려집니다.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보다 인시추란 건 뭐냐면 이 챔버 하나에서 얘처럼 SOP를 대포 H, 대포 H처럼 바꾸든지 혹은 챔버 간으로 움직이면서 나오지는 않고 챔버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인시추라고 합니다. 공정에서 인시추가 있으면 좋은 공정이에요, 대표. 왜냐면 밖에 나와서 오염도 덜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시추라는 공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뭐가 있었냐? 우리가 이거 있었죠. 이거 예치할 때 카본 서브스트레이트, 카보나드 마스크, 실리콘, 카본 요거 있었죠. 요거 예치할 때 뭔다 그랬죠? CF4H하고 O2H하고 다시 CF4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두로 파티클 모양 때문에 같은 챔버에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CF4 챔버에 갔다가 다시 옥사이드 챔버 갔다가 다시 CF4 챔버로 갑니다. 이렇게 챔버 간으로 이동해서 인시추로 두통 애치를 많이 해요. 네, 이렇게 공정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생산성이나 파티클 유형 같은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시추 정도는 기억할 필요 있어요. 이걸 반대는 뭐냐? 이걸 익시추라고 합니다. 야, 밖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의 공정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쉬었다가 5시 5분에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더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